한참 이제 지금 무대 위에서 여러분들의 연기를 막 펼쳐 보이시고 이제 심사도 받고 너무너무 정신이 없을 시즌이거든요. 이때 제가 이 영상을 또 늦게 만들어 드려서 좀 정말 죄송한 마음도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영상이 올라가면서도 이거를 확인하실 수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이것들을 여러분의 무대에다가 접목을 꼭 시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었던 만화 딜버트의 작가 스콧 애덤스는 강연도 많이 하고 작가로서의 명성도 굉장히 높은 분이신데요. 이 스콧 애덤스가 강연을 하러 가게 됐을 때 일화를 제가 보게 됐어요. 근데 이게 정말로 연기적인 인사이트도 너무너무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워낙에 유명한 작가분이시기 때문에 이 분을 딱 한번 보고 또 이분이 주는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또 혹은 팬심에 많은 분들이 이제 모이셨겠죠, 강당에. 그래서 이제 이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작가님이 스콧 애덤스가 얼마나 그 무대 위에서 떨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무대 옆에서 심호흡을 탁 하고 나서, 우리의 상황과 지금 굉장히 비슷하죠. 심호흡을 탁 하고 나서 무대 위로 올라갑니다. 사람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막 쳐주면서 막 환호성도 쳐주고, 그 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 속에 스콧 애덤스가 이제 무대로 딱 등장을 한 거죠. 그때 이제 스콧 애덤스가 취한 행동이 뭐였냐면, 그 무대에 가만히 서서 청중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박수 소리를 온몸으로 느껴요. 자기를 비추고 있는 조명도 온몸으로 느끼고요.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스콧 애덤스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다 준비를 내면으로 다 한 상태에서 스콧 애덤스는 자신의 무대를 이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정확하게는 이제서 자신이 준비가 되었음을 인지하고 그가 무대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초보 강연가와 그리고 스콧 애덤스처럼 정말 경력이 너무나 많은 그러한 강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작가님의 차이가 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흔히 초보 강연자들께서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어떤 거냐면은, 박수 소리가 막 이렇게 나면은 오 하고 막 달려가서 안녕하세요, 예 저희 오늘 뭐 날씨가 참 좋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말이 굉장히 많이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흥분된 상태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하게 될 확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계속해서 뭔가 급하게 이야기를 전하다 보면은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뭔가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스콧 애덤스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시간 감각이 흐려지기 때문에 실수를 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경험이 굉장히 많은 강사분들은 자기의 순서가 딱 되었을 때 무대에 올라가서 굉장히 떨리는 상태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주고 그 박수를 온몸으로 느끼고 자신의 순서가 온전히 되었을 때 그제서야 이제 대사를 시작을 한단 말이죠. 제가 대사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이게 우리의 환경과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막 칩니다. 그 상태에서 바로 내가 준비한 걸 파파파파 꺼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준비한 것들을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한 인물을 정말 잘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그 인물을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준비가 될 때까지 자기만의 호흡을 고르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연기할 때, 시험을 보실 때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냐면, 들어와서 여러분이 인사를 딱 하시고 난 다음에 가번호가 몇 번인지 얘기하고, 혹은 인사를 가볍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바로 대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좀 막아야 되는 게 왜 그러는 거냐면, 우리가 문 뒤에 있다가 이 앞에 심사위원분들 앞에 서가지고 내가 어떠한 것들을 보여주고자 하는지 정확하게 설정이 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흥분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호흡을 따라서 대사를 두두두두두 쏟아내기 시작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이게 혹시 내가 그렇게 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는 한 번쯤 경각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취해야 되는 포지션은 어떤 게 있냐면은, 인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대사를 하는 게 아니라, 경험이 많은 강연자들이 이 박수 소리가 잦아들 때까지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쳐다보고 이 박수 소리를 느끼고 자기가 무슨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천천히 곱씹어보고 있는 요 시기에 우리는 말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인물을 바라봐야 하는지, 내가 어떠한 것에 반응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대사로 바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차근차근 준비한 인물의 감정선을 따라서 앞에서 날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소개해 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언어적인 것만이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거나 그게 인물의 감정 상태나 무언가 이 인물을 오롯이 표현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저 대사라고 하는 것들은 단순하게는 정말로 정보 전달의 역할로서만이 존재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비언어적인 것들로도 충분히 이 사람이 지금 어떠한 것에 집중하고 있는지, 날 보고 있는 사람들을 나에게 집중시키기 굉장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관중들이 박수를 막 치다가 슬그머니 이제 치지 않고 멈추게 되고 집중을 하게 될까요? 이 사람이 말을 시작하면 무슨 얘기 하나 하고 박수를 바로 이렇게 멈출 수도 있지만, 보는 사람들도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어딘가를 바라본다든지 무언가에 반응하고 있는 것들을 열심히 연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보여줘야 하는 것들이 충분히 보여졌다라고 하는 게 느껴지신다면,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어떠한 반응에서 나오는 인물의 대사를 딱 꺼냈을 때 나 앞에서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얘가 이걸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에 대한 정보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등장하시자마자 인사하고 심호흡하고 바로 대사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거를 보는 사람들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설득력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예요. 한숨을 쉬면 안 된다라고 제가 정말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여러분이 인물을 표현하는 것에 온전히 집중을 해야 하는 이 시간에 이거 정말 아까운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에 여러분이 숨 고르기를 하시려고 호흡을 마셨다가 후 하고 뱉잖아요. 그러면 인물의 감정 상태의 이 정서를 여러분이 제로 베이스로 만들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인물을 연기하는 그 인물이, 여러분이 보여줘야 하는 그 장면이 그냥 감정 상태 전혀 없고 그냥 툭툭 무심하게 이렇게 하는 것들이 난 맞는데 라고 하시면은 선택의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웬만하면 이미 무언가 충분히 극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대사를 하는 거고, 인물에 대한 반응이라고 하는 비언어적인 것들로 우리가 이미 앞에서 집중해서 무언가를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여러분이 한숨으로 여러분의 감정 상태를 제로 베이스로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다시 끌어올리기까지에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모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분들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할 뿐더러 정말 흥미를 잃게 될 수도 있어요. 준비가 안 돼 있는 것들로 오해를 하게 될 수도 있고요. 한숨을 쉬게 된다라고 하는 건, 제가 저희 팀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한숨 쉬지 마시고 이 얘기하면서 꼭 해드리는 이야기가 있는데, 한숨은 언제 쉬는 거냐면 축구 선수들이 페널티킥을 찰 때 한숨을 쉬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페널티킥을 찰 때는 몸의 긴장을 최대한 딱 푼 상태에서 후 하고 달려가서 딱 페널티킥을 차게 되거든요. 혹은 장대 높이뛰기 선수가 자기의 딱 이제 기록을 깨기 위해서 후 하고 심호흡을 한 다음에 발을 딱 구르면서 이제 장대 높이를 멋있게 뛴다든지, 이런 일을 하게 될 때는 한숨 쉬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가번호 몇 번입니다. 가번호 몇 번입니다 하고 나서는 이미 여러분의 연기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를 알려드린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이 인물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로 후 하고 한숨을 쉬는 것들은 그다지 좋은 선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바로 나를 통해서 박수를 멈춘 우리 관객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바로 꺼낼 수 있게, 여러분은 앞에 있는 인물에게 혹은 내가 준비한 상황들 속에서 비언어적인 것들로 충분히 반응을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대사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해 주신 다음에 앞에서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의 공감과 설득력을 이끌어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대사를 바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게 좋지 않아요. 정말로 좋지 않아요. 이게 갑자기 큰 소리를 팍 질러가지고 뭐 순간 딱 이렇게 깜짝 놀라게 해서 뭔가 이목을 집중시킬 수는 있겠으나, 누군가 여러분을 화들짝 놀래키게 했을 때 기분이 썩 유쾌하지만은 않거든요. 집중은 될 수 있으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리스크를 끌고 들어가는 싸움을 괜히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스콧 애덤스의 일화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느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앞에서 많이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바로 무언가의 대사를 특히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게 연기 이꼬르 대사가 아니라는 거를 이제 연기 노트를 보시는 분들은 너무나 다들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막상 시험장에 가면요, 여러분한테만 시간 개념이 굉장히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이 무거운 공기 속에서 내가 무언가를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이 대사로 탁 시작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고, 심지어는 아직까지 이제 혹여 한숨을 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 번쯤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연기를 한다는 거는 정말로 제가 앞전에서도 소개를 드렸지만 너무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이 너무나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인데, 거기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준비한 임무를 제대로 보여주고 제대로 들려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온전히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선택하셔야 되는 거는, 내가 준비한 임무를 사람들에게 최대한 잘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딱 가지신 상태에서 대사를 꺼내시는 것들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얘기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유 독백들이 조금 더 쫀쫀해졌으면 좋겠고, 독백뿐만 아니라 사실은 당일 대사를 할 때에도 여러분이 충분히 사용을 해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저도 예종 시험 보랴 막 이렇게 이러저러 하랴 정말 정신이 없어가지고 영상을 많이 만들어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참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시험 기간 전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너무 죄송하고, 이 영상을 제가 최대한 빨리 올려드릴 테니 시험 기간을 치르시는 동안에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꼭 한번 그렇게도 한번 리허설을 거쳐서 여러분이 어떤 게 더 설득력이 있는지 체크를 좀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